예, 몇 쪽 보시냐면요. 예, 전위 봅니다. 예, 전위. 예, 다 해드렸네요. 예, 전위입니다. 그럼 10번의 전위부터 볼게요. 예, 10번의 전위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쪽수가 몇 쪽이냐면요. 바로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전위입니다. 전위. 예, 전위라는 것은 뭐냐라고 여쭤봐요. 전위라는 것은 바로 예,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의 여러분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현 시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오늘과 내일과 10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만약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직장 생활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여러분 직책이 뭐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짬밥이라는 거 먹는 거잖아요. 뭐 1병, 2병, 3병 이렇게 쭉쭉쭉 가듯이. 그럼 그게 해마다 하면 우리가 진급하듯이 전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뭐냐? 능력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이라는 겁니다. 전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전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전위를 우리는 기호로 씁니다. 기호로. 그럼 전위를 기호로는 뭐냐면은 V라는 기호를 쓰고요. 요거의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은 V라는 볼트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V, 즉 기호를 우리가 지금 전위를 지금 제가 전위를 제가 기호를 V라고 썼고 단위를 제가 볼트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기호가 V고 단위가 볼트가 되는 것은 누구 있었죠? 누구랑 똑같아요? 전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기호가 V고 단위가 볼트인 것처럼 전압도 기호가 V고 단위가 볼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이라는 거나 또는 뭐야? 전압이라는 거나 전위차는 뭐가 되냐?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위, 전압, 전위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위가 만약에 10볼트고 뭐 I가 5암페어 뭐 이렇게 딱 나오면 V가 바로 뭐냐? 전위가 바로 전압이구나라고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바로 전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전입니다. 예. 기사 쪽을 약간 도입을 시키면요. 이게 전입니다. 여기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Q 쿨롱이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 전하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어떤 임의점? P점이다라고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럼 전하가 있으면 요 전하로부터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전기력선. 그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전개, 전장,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하가 있으면 뭐가 존재해요? 전개가 존재하고요. 그 전개의 세기가 제로인 점이 바로 뭐예요? 무한원점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전하가 있으면 뭐가 존재하냐면은 전개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전개의 세기가 0이 되어 있는 점. 그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 뭐냐? 무한원점입니다. 그 무한원점이 바로 전개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앞에서 배웠던 전개 구하는 공식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전개 2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전개 2라는 것은 앞에 배웠던 공식이 4파이 모분의 입실온 분의 1 곱하기 모분의 뭐가 되냐면은 R 제곱분의 뭐가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하고 거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무슨 반비례? 제곱 반비례입니다. 그럼 R 값이 커지면은 이 값은 커져 작아져요? 보세요. R 값이 커지면은 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는 큰 숫자에 가까워요? 작은 숫자에 가까워요? 작은 숫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이 값은 거의 뭐에 가깝냐면 0에 가깝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개가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전개가 존재하고요. 그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이 요 전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점이 되겠죠. 그 아주 멀리 떨어진 점을 제가 무한 원점이라고 잡은 거고요. 그럼 전개의 세기가 제로인 점에 제가 뭐를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때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위 정전하를 어떤 임의점 P점까지 갖고 오는데 끌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바로 우리는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전개의 세기가 제로인 점이 무한 원점이 될 거고 그 무한 원점에 제가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위 정전하를 어떤 임의점, 그 어떤 임의점을 제가 P점을 잡은 거죠. 그 어떤 임의점, P점까지 끌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바로 뭐냐면은 전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에 들어가면은 전위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기능사에서는 그 식의 유도 과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걸 하진 않고 그 전이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치를 적어드리면 전이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되면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요 식이 그냥 나오진 않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차피 기능사는 요 결과를 가지고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전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V라는 것은 기억합니다. 바로 얼마가 되냐면은 4 뭐가 되고 파이에 입실험분의 얼마?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분의 Q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입니다. 그럼 요 식을 다시 씁니다. 요 식을 다시 쓰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요. 4파이에다가 요게 얼마죠? 입실원 제로 곱하기 입실원 S입니다. 요것분 얼마? 1이고요.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은 R분의 Q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죠. 여기에다가 제가 1을 대입합니다. 여기에 제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으면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냐 이렇게 나오죠. 4에다가 파이 곱하기 입실원 제로분의 1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분의 Q입니다. 이제 누구를 요 놈을 제가 계산기로 열심히 두들깁니다. 요 놈을 제가 열심히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얼마? 이게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9 곱하기 10의 몇 승? 9승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뭐분의 뭐냐? R분의 Q가 되고요. 이때 전위의 단위는 뭘 쓰냐? V라는 볼트의 단위를 씁니다. 그럼 누가? 전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전이에요? 이게 바로 전이지 이건 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이가 아니라 진짜 전이는 이게 바로 전이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누구를 요 놈 요게 바로 전이 구하는 공식인데 제가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요 놈을 내가 전이라는 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줘야 됩니다.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야?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야? 공기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요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된 즉 기출문제 중에서 전이 구하는 공식은 딱 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문제를 갖고 읽어먹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요 식에다가 놓고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한 문제만 수록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전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그 문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바로 전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 하나 더, 요거. 이왕 시작한 거니까 까먹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다 또 다행히 적긴 적었네. 이게 뭐죠? 전개세기죠. 이건 뭐죠? 전이죠. 그럼 전이하고 전개세기를 유심히 관찰했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거의 비슷한데 요건 R이 몇 개? 하나. 요건 R이 몇 개? 2개. 그럼 제가 V하고 이 식을 제가 똑같은 식으로 만들려고 할게요. 바로 제가 어떤 식하고 요 V식하고 즉 결론적으로 제가
요 E식하고 전개하고 제가 V식을 똑같은 식으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를. 그럼 제가 요 식하고 제가 요 식을 제가 뭐냐? 식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요 E하고 V 요 두 식을 제가 같게끔 하려고 해요.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을 같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뭐를? 요 R제곱을 하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빼려면은 요거를 어떻게 줘야 돼요? R로 곱해야 나눠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R로 곱하면은 요거 하나 뭐야? 날라가죠. 그럼 날라가면은 뭐분의 뭐가 돼요? R분의 바로 뭐냐? Q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전이 V라는 것은 바로 전이 V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전개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전개 2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R 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전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전이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렇게도 전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우리가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이것도 바로 전이가 되지만 또는 어디에다가 전개에다가 R을 곱하면 그게 바로 전이가 됩니다. 이번에 요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해 볼까요? 요 식에서 제가 뭐냐? 전개를 또 한번 구해 봅니다. 그럼 요 식에서 전개값을 구하면 또 전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에서 이 값을 구하면 R은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나누기가 됩니다. 그럼 나누기가 된다는 것은 뭐분의 뭐야? R분의 뭐가 되고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 구하는 공식은 요것도 전개지만 또 하나의 공식은 요게 하나가 있고요. 전이라는 것도 이게 바로 전이지만 또 하나의 구하는 공식은 바로 또 요것도 전이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노파심에 적어드린 거니까요. 한 번씩은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예요? 31쪽에 전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은 전속과 전속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속과 전속 밀도입니다. 네. 11번째가 바로 전속과 전속 뭐가 되냐? 밀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전속이 아니라 가로 2번인가요? 예, 가로 2번 보니까 전속 밀도라는 게 있어요. 전속 밀도. 예, 두 번째가 바로 전속 밀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전속 밀도를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D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전속 밀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전속 밀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단위 면적당 나오는 뭐가 되냐? 전기력선의 수가 전속 밀도입니다. 다시 전속 밀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바로 전속 밀도입니다. 그럼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요 단위 면적당 요 면적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것을 전속 밀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속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전속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 면적당 요 면적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바로 전속 밀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전속 밀도하고 뭐의 관계냐, 뭘 부르냐면 이 전속 밀도하고 요 전개, 이 관계를 묻습니다. 두 개. 그러면 D하고 E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D하고 E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에다가 바로 요 이 전개 세기에다가 뭐를 요 입실원을 곱한 거와 같다가 바로 전속 밀도입니다. 다시 전속 밀도의 정의는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선 수가 전속 밀도입니다. 이건 정의고. 그럼 이 전속 밀도하고 전개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속 밀도라는 것은 이 전개 뭐를 곱한 거냐? 입실원을 곱한 거와 같다가 바로 전속 밀도입니다. 그럼 요 식을 다시 씁니다.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입실원이라는 것은 입실원 제로 곱하기 입실원 S잖아요. 요거에 뭐가 되고 2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에요. 여기에다 제가 1을 대입하시면 얼마 값이 나오냐면요. 입실원 제로 곱하기 바로 요 2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속밀도의 단위는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항상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는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수식어에서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요 수식어에서 단위를 만들면요. 전속밀도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 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Q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쿨롱을 쓰는 거고요. 나누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포가 되고 면적의 단위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속밀도 단위는 콜롬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아두실 것은 출제자가 전속밀도를 구하라 그러면 누가 전속밀도예요? 요 놈이 바로 전속밀도가 되는 거고 누구는? 요 놈은 전속밀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파생된 거기 때문에 전속밀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놈을 전속밀도로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요?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야? 공기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전속밀도 요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요 앞에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속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속밀도입니다. 여기에서 한 개 더 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전기력선 수 배우셨죠? 해드린 거 맞죠? 예. 우리가 앞에서 전기력선의 수를 배운 거고요. 요번에는 요거 한번 봅니다. 전속을 배웠으니 요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요. 전속선 수라고 있어요. 전속선 수. 그럼 전기력 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전기력 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전하가 주어지고 그 전하의 전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주어진 전하를 무조건 뭘로 나눠주면 돼요?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구하라? 전속선 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속선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전속선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 전속선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다는 것은 어떤 전하가 주어지고 그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선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전속선 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주어진 전하만큼 똑같은 뭐예요? X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총을 쐈을 때 공기 중에 총을 쐈을 때하고 물속에서 총을 쐈을 때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속선 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공기 중에 총을 쐈을 때하고 물속에서 제가 총을 쐈을 때 그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왜? 전속선 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하가 주어지고 그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주어진 전하를 무조건 입실원, 유전유로 나누면 전기력선 수가 나오는 거고요. 전속선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주어진 전하만큼의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나와요. 기사 문제로 우리 기능사지만 기사 쪽에 나왔던 문제 갖고 우리가 예를 들었다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이 5쿨롱에서 나옵니다. 즉 이 5쿨롱에서 나오는 뭘 구하라?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 5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5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기력선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주어진 요 전하를 무조건 뭘로 나누면 돼요? 입신으로 나누면 전기력선 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5쿨롱에서 나오는 뭘 구하라? 전속선 뭐가 돼요? 수를 구하라. 그럼 이 전속선 뭐가 되냐? 수입니다. 그럼 전속선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속선 수는 요 놈이 갖고 있는 개수만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전하가 주어지고 전기력선을 구하느냐 전속선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사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넣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응용합니다. 이 N쿨롱, 요 N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N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수는 얼마? 그렇죠. 입실험분의 뭐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거죠. N쿨롱입니다. N쿨롱.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전속선수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전속선수는 어떻게 돼요? N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것들이 만들면 됩니다. 기출이 여러 문제나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응용한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십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푸신다면 몇 쪽이냐면은 문제는 다 풀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안 푼 문제가 있나요? 요거 안 풀어드렸죠? 19번 보시겠어요? 39쪽에 19번. 요거 안 풀고 다 풀어드린 거죠? 봐보자. 39쪽에 19번. 맞나요? 39쪽에 19번입니다. 문제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19번에 전개 세기가 2라고 주어졌고 유전율이 입실원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뭘 물었냐? 전송 밀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전송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나오는 전기력의 수를 뜻하고요. 또는 이 전송 밀도하고 전기는 무슨 관계냐면은 여기에 뭐를 곱한 것 같다? 유전율을 곱한 것 같다가 된다는 거죠. 게타 몇 번 정답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0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23번까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전개에서 이제 한 부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24번부터가 이제 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1부, 2부에 나눠지듯이 전개에서 이제 1부가 끝난 거고요. 이제 전개에서 다시 2부가 이제 24번부터가 2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31쪽에 13번째 캐파시던스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13번째입니다. 31쪽에 13번 캐파시던스 회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설명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건데 한번 볼게요. 열세 번째입니다. 이 캐파시던스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정정 용량입니다. 그럼 정정 용량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정정 용량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럼 그릇이 우리가 밥그릇 하시면 밥그릇이 커야지 우리 밥그릇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밥그릇의 사이즈에 따라서 밥에 들어가는 양이 커요, 작아요? 커지겠죠. 우리는 이 밥그릇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조그만 밥그릇은 밥을 조금밖에 못 담고 큰 밥그릇은 뭐예요? 밥을 많이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밥그릇의 사이즈가 밥을 넣는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 이 캐파시던스 우리는 정정 용량인데 정정 용량이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크면은 우리 밥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밥그릇이 작으면은 밥을 우리가 많이 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외래어고요. 이걸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그럼 이건 외래어, 이건 우리말인데 요 놈들을 우리가 편히 즉 캐파시던스 정정 용량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도 표현해요? 흔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콘덴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출제자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콘덴서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다 그랬죠. 이 콘덴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콘덴서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캐패시턴스고 왜 우리말로는 정정량, 즉 정지된 상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콘덴서라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즉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를 뜻합니다. 그럼 축적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 이것을 저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또 뭐라고 불러?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전하, 전기. 시험 문제에서 전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로 보기 중에 누구 찾기? 콘덴서를 찾습니다. 혹이라도 요 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뭐냐? 콘덴서가 정답입니다. 알아두고. 그럼 이제 요 놈을 제가 뭐로? 심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우리가 저항의 심볼은 한번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한번 해드린 거고, 이제 콘덴서를 봅니다. 우리가 콘덴서 심볼은 이렇게 생겼어요. 심볼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콘덴서 심볼입니다. 우리 콘덴서를 심볼을 우리가 즉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콘덴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때 콘덴서를 기호로는 뭘 쓰냐? C를 쓰고요. 이 콘덴서의 단위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F라는 파라트, 페럿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다시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콘덴서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C고 단위는 F라는 파라트, 페럿. 영문이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파라트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페럿이라고 돼 있습니다. 파라트나 페럿이나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F 페럿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페럿이나 파라트나 읽는 겁니다. 영어로 읽는 거기 때문에 페럿은 파라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이제 이 콘덴서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제가 갖다 겁니다. 제가 이 콘덴서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거냐면은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전압을. 콘덴서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흐르겠죠. 이때 많은 전압을 인가하면 뭐가 흐른다?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류전압원이에요? 교류전압원이에요? 직류전압원이죠. 그럼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쪽은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전압의 극성을 알면 전류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전류라는 것은 바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요 I가 흘러서 어디? C에 들어가죠? 그럼 콘덴서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뭐가 돼요?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는 왜 흐른 거예요? 전압을 갖다 걸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거죠? 요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겠냐고 봤더니 바로 여러분 제 가로 1번으로 되어 있나요? 네, 가로 1번에 뭐 순서는 뭐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로 먼저 들게요. 요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겠냐고 봤더니 바로 이 콘덴서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C분의 1의 인테그랄 I의 뭐가 되냐? dt. 요만큼의 전압을 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식 안 외우셔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외우지 마세요. 네. 즉 요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냐고 봤더니 여러분 책이 없는 거니까 그냥 번호 표시는 않고 점을 찍을게요.
그 요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 하면은 요 시기에서 제가 I 값을 구한 겁니다. 요 시기에서 I를 구하면 C분의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고 인테그랄이 뭐야? 적분이죠. 그럼 적분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무하면 미분시키며 요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dt분의 바로 dv라는 식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요 식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뭐가 되냐? 없습니다. 그러면요, 요 I, 그러면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전류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냐? C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에 뭐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C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C의 전류라는 것은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가 흐르다가 맙니다. 왜 흐르다가 만지는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할 거고, 그럼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거니까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 C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C에 뭐가 돼요?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전기가 이제 모아집니다. 왜냐? 콘덴서라는 것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가 바로 뭐냐? 콘덴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소자가 바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콘덴서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거 있죠? 축전지. 그 축전지라는 것은 다 뭘 이용한 거야? 콘덴서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제 모은 겁니다. 그럼 어디에?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I가 흘러서 C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모아진다는 거야? 전기가 모아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이 콘덴서에는 뭐가 모아지냐? 전기가 모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콘덴서 양단자의 뭐를? 전압을 갖다 걸면 이 콘덴서에는 뭐가 모아지냐? 전기가 모아져요. 그래서 Q는 CV다가 바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이면서 이 공식이 여러분이 외워야 될 뭐냐? 첫 번째 공식이 됩니다. 중요한 공식입니다. 다시 어디에? 콘덴서에 뭐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전기가 모아집니다. 얼마만큼? CV만큼. 그래서 Q는 CV다가 바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이면서 콘덴서에서의 제일 기본식입니다. 우리 저항 회로에서 제일 기본식은 오hm 법칙이었다면 콘덴서 회로에서 기본식은 바로 이 충전된 전기량 Q는 CV가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모아지죠. 얼마만큼? CV만큼. 그래서 우리는 Q는 CV가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콱 씹어. 그러니까 Q는 CV다 우리는 콱 씹어라 그러죠. 그래서 콱 씹어. 그래서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모아진다. 얼마큼? 요만큼. 그래서 Q는 CV가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이면서 제일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Q는 CV가 우리는 콱 씹어. 어디에? 콘덴서에 뭐를? 전압을 걸면 뭐가? 전기가 모아진다. 얼마? 요만큼의 전기가 모아집니다. Q는 CV가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입니다. 네, 중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항 회로에서의 기본식은 오hm 법칙이었다면 콘덴서 회로의 오hm 법칙은 바로 Q는 CV. 이게 기본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이 필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이 I가 누굴 통해서? C를 통해서 뭐가 돼요? 가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모아져요? 전기가 이제 모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이 C에 흐르는 전류는요.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다가 뭐예요? 맙니다. 왜 그러냐? 이 콘덴서는 저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해로 여러분 지금 휴대폰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낮에는 열심히 쓰죠.
열심히 쓴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 어때요? 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플러그 있죠? 그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여러분 휴대폰 잭을 딱 꼽으면은 그 휴대폰에서 충전 중이다 어떤 표시가 나와요? 빨간 등이 들어오죠? 그 빨간 등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혹시 플러그 잡아봤나요? 충전 중에? 충전 중에 플러그 잡으면 따뜻해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찬 느낌이에요? 따뜻해요. 왜 따뜻하냐? 일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 휴대폰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때 펜트 칠할 때 깨끗한 사람이 있고 좀 뭐가 지저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외관에서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이 일을 한 거야. 저 얼굴에 좀 묻은 사람이 일을 한 거야. 묻은 사람이 일을 한 거잖아.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티가 안 납니다. 꼭 일 못하는 사람도 얼굴에 막 뒤집어 한 건데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즉 플러그를 꼽으면서 휴대폰 잭에서 충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플러그 부분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서면은 무슨 불로 들어와요? 파란 불로 들어오죠. 그럼 파란 불로 들어오면 여러분 뇌에서 어떤 지시를 하죠? 어떤 지시를 해요?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 거, 충전이 다 됐기 때문에 플러그를 꼽으라는 뇌에서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잭을 뽑죠. 그럼 뽑기 전에 여러분 플러그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차요, 따뜻해요? 찹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 양단지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아이가 컨덴서에 흐를 때 이제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전류가 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 콘덴서의 전기가 다 모아지면은 더 이상 뭐가 돼요? 전기가 다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충전을 하려고 처음에는 뭐가 돼요? 텅 빈 공간에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전류를 흐르다 보니까 플러그가 따뜻한 거고요. 이제 전기를 다 모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장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우리 저금통, 돼지 저금통. 우리 돼지 저금통 처음에는 텅 비었기 때문에 막 돈 넣잖아요. 넣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동전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돼지 저금통에 뭐야? 다 찼기 때문에. 그러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배째가지고 여러분 쓰실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다가 여기에 전기가 다 모아지면은 더 이상 뭐가 돼요? 전류의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흐르다가 마는 거예요? 흐르다가 뭐가 되냐? 마는 겁니다. 그냥 콘덴서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모아지죠. 그 요만큼의 전기를 다 모으면요.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꼽아놨지만 전류는 뭐예요?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뭐예요?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 즉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하지 않느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를 이동하려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또 하냐면 또 이어집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요만큼의 전기를 모은 거죠. 그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전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 전하가 계속 움직이게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그럼 요만큼의 우리가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 또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세 번째 공식이 나온 거야. 이걸 축척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저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라.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 일을 해야지만 이만큼의 전기를 모을 수 있냐 기억합니다. W는 2분의 1의 CV제곱. 요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요 식을 또 변형하여. 요 식을 요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면 우리 V제곱이라는 것은 V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이죠. 그럼 이걸 쓰면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게 소리가 요 CV가 뭐죠? CV가? 네, Q네, Q. 이렇게. Q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다시 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 또 세 번째 공식이 나요. 어떻게 쓰냐면은 요 식을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Q에다가 제가 요 식에서 V 값을 구하면 C 필요 없죠. 곱하기가 너무 나누기 되죠.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이건 어떻게 되냐? 2C분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에너지 1의 단위로는 뭘 써요? 에너지 1의 단위는 줄을 쓰고요. 줄의 단위는 뭐와 똑같냐? 와트보가 되고 세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즉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일을 해야지 요만큼의 전기를 모을 수 있고요. 구별, 그러니까 위에는 요거 다릅니다. 요것은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은 요거고요. 요것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그래서 요만큼의 여러분이 일을 해 주셔야지 요만큼의 전기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요게 두식. 예, 굉장히 두 개가 잘 나옵니다. 예. 중요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 몇 쪽에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순서는 똑같게 해놨네요. 예. 몇 쪽이냐? 예, 32페이지 1, 2, 3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2번과 3번이 중요하고요.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나왔을 때 기사 사는 기사가 아닌 이상은 예,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이 예,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24번부터입니다. 24번 보실까요? 24번입니다. 24번을 보시면요. 정정 용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정정 용량을 기호로는 C를 쓰고요. 이거의 단위는 뭐야? F라는 파라트, 페럿의 단위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단위와 아닌 놈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가번에 보니까 가번은 뭘로 돼 있냐면은 가번이 바로 1 뭐가 되냐? 피코 뭐가 돼? 페럿입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피코 페럿이에요? 그냥 페럿이에요? 그냥 페럿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피코를 버려줘야 돼요. 항상 주의할 것은요. 전기에서 단위를 혹시라도 버리게 될 경우에는요.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만큼 뭐 해주는 거예요?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P를 우리는 피코라고 부르고요. 피코는 10에 뭘 의미하냐?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합니다. 다시 피코는 뭘 의미하냐?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1에다가 곱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단위는 F라는 뭐가 되냐? 페럿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1번은 맞아 틀려요?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겠어요? 나번이에요. 그 나번 문제가 뭐냐? 나번은 1 뭐냐면은 나노 뭐가 되냐? 페럿이 되는 겁니다. 그럼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나노 페럿이 아니라 그냥 페럿이잖아요. 그럼 순수 기본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죠. 요걸 없애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단위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만큼 곱합니다. 그럼 이 나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값 1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요? 10의 마이너스 9승 들어가면서 단위는 뭐냐? 페럿이 됩니다. 그러면 나번은 마저 틀려요. 요게 틀린 거죠. 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야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잘못 나온 거죠. 이렇게 다음 몇 번이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겠어요? 25번 문제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콘덴서 값이 주어졌는데 얼마? 0.02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이 주어졌는데 이게 얼마냐고 봤더니 12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라? 전위차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전위차나 전압이나 뭐냐? 같다 그랬잖아요. 요걸 기울어는 뭘 쓰냐? 이렇게 V를 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0.02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콘덴서에 V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요만큼의 전기가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면 되겠냐라고 물은 거야. 그 문제는 뭐가 주어진 거야?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이 주어지고 V를 물은 거죠. 그럼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이 주어지고 V를 물었으니 우리는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에서 V값 구합니다. 우리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 얼마예요? C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요만큼의 전기가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V값을 물었으니까 식 필요 없잖아요. 제끼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C값은 얼마죠? C값. 네. 그럼 잘 보시면 요것도 마이크로 모두 다 마이크로가 들어가니까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그냥 넣습니다. 숫자. 예. 넣으시면은 얼마야? C가 얼마죠? 0.02입니다. Q는 얼마가 돼요? 12.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1200의 반이 600이잖아요. 그래서 601번입니다. 그럼 26번은 어떻게? 26번. 26번에 C값이 얼마냐고 봤더니 1의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전압이 주어졌네.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구하냐면은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에 대해서 물었어요. C값 구하기. 우리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거니 뭐가 모아진 거야? 전기가 모아진 거죠. 그래서 Q는 CV에다가 바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입니다.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C값은 얼마?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뭐를 쓰기 때문에? 페럿을 쓰기 때문에 누구를? 요 마이크로 버려집니다. 얼마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럼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곱하기에 전압 몇 볼트가 들어가냐? 100 들어갑니다. 정리합니다. 6승, 2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6승에다가 10의 2승도 얼마?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 맞죠? 예, 개타 몇 번? 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계속 진행해서 풀어드릴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